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시민에게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를 통합하여 정리하고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를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을 상정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157호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 범위는 10가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 상해 사망, 후유 장애로 나누어져 있어 조문에 불필요한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금해 조례 개정으로 같은 보상 항목은 한 개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중복된 조례 내용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범위에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확대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법은 제가 8대 때 2018년도에 발의해가지고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일인데 이제 그때 좀 미흡한 점을 이렇게 보완한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그 우리가 2억 9,500만 원이에요. 2억 9,500만 원인데 1인당 보니까 이제 500원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57만 7천 몇백 명인데 지금 59만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나 외국 근로자들 포함된 인구인가요? 등록된 외국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전에 이렇게 저촉이 됐다 하면 그분들도 우리 시민과 똑같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보상 범위 내에 있는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해나 예. 후유 장애를 받으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보험 지급 현황 3년치를 이렇게 보면 2022년도에는 12건으로 해서 보상 금액은 1억 1,838만 원 타갔는데 57만 인구 지금 근로자까지 59만 인구 중에서 이게 19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흡한 점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100만 도시라든가 100만 인구를 넘는 특례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게 더 확대 범위도 좀 넓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여기 지금 이번에도 개정 이후 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재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보상 범위를 확대 실시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추진하는 일에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아 의원님 네, 질의해 이현아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민안전보험 이제 어떤 그 보상 그 담보 내역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38개 항목 정도의 보장 항목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그 항목들을 다 담을 수는 이제 없고 그래서 종전같이 이제 저희가 16개 항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온열 질환하고 이제 사회 재난 지난해 이제 이태원 그 압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지침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을 보장 항목으로 이제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 항목은 행안부 지침상에 있는 38개 항목 중에서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항목을 보장 항목을 이제 놓으려고 이렇게 좀 지금 했습니다. 예.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이나 온열 질환 진단비 이런 게 사실은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전적으로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달라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인별 화재라든지 이런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개별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또 선거법 운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 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급한 이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화재, 수해 이런 거 개별적으로 당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재산상에 대한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산상의 어떠한 이거를 보존해 달라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그런 어떤 구호물품 같은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가 지원을 해주는 어떤 제도가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까? 주신 말씀 예. 구호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복지부서 쪽에서 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글쎄,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여 제가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좀 받드린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이 건수를 보니까 19건이에요. 19건인데 작년에 10월 말일날 이태원 그 사고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평택시에 사는 주소를 둔 그 피해자가 지금 3명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이것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이제 국비로 예,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민 안전보험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 드렸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우리 평택시 시민 안전 그 이게 이제 매뉴얼이 없는 이런 사고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시민 안전 보험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나요? 이분 가족들한테 유가족이나 그 피해자들한테? 그거는 작년에 그 항목에 예,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요. 네, 이번에 올해 가입하면서 예, 그런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망하게 되면 네. 이번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확대해서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혜택에서는 제외되신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항목에 항목이 보험 없어서? 항목에 저기 보장 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네,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2천만 원씩 이제 재난 선포돼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준 거고 올해 이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셔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범위가 좀 있으면 여러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방편이 있으면 확대를 실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영 의원입니다. 지금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폭넓게 피해 입은 시민한테 보상 제도를 좀 높여주자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그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그 시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올해 연도가 2억 9,5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지난해는 이제 보험 이제 계약 2억 금액은 2억 4,200 4,2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억 4,200만 원에 이제 보험 계약이 됐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보험 계약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죠? 인구 규모하고 이제 네. 보장 항목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다 이제 감안을 그러면- 해서 그렇습니다. 저 시민 1인 한 명분당 금액이 500원? 금년에 예산 이제 수립한 건 510원입니다. 510원. 우리가 그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그런 차계나 그런 사망 이런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지금 보상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건수로는 19건에 네, 1억 1,800만 원이 지급됐고요. 네. 21년도에는 8건에 이제 5,700만 원, 20년도에는 11건에 8,300만 원 이렇게 3개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 거의 금액 이상으로다가 보험 혜택을 받은 저 연도수는 없죠? 이제 없습니다. 지난해 이제 지급이 돼서 한 지급률은 한 49% 네.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가요?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면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보장 항목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시 상황에 맞게 또 위험한 요소들을 더 계속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민 홍보에 또 더 만전을 기해서 몰라서 이제 못 수급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신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 전국 그 사회 안전 지수가 우리 지자체 184개 지자체 중 평택시가 몇 위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그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인까지는 기억을 좀 그렇습니다. 그 신문상으로 보면은 184개 지자체 중 140위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통계가 평택시가 142. 하위권이죠. 사회 안전 지수가.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한 이제 재난 관련 분야, 뭐 소득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했을 때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평택시가 지금 뭐 100만 인구 도시로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 도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우리 평택시의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안전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 가네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각종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 건수나 아니면 산업안전 사고 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아마 이런 게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저희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니까 우리가 최대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그 담당 그 국이나 그 과에서 최대한 그 활용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시민의 안전 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이상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뭐 강정구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지만 이 자체가 좀 이 조문을 간결하고 해서 정리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호에 그밖에 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난 또는 사고 피해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험 지급률은 제가 봤을 때는 낮아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은 거지 지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급률이 최대한 예를 들어 평택이 이걸 그랬다고 이 보험 같은 거를 드는 건 당연히 보편적 보장성 보험 확대를 많이 해야지 당연히 안전한 사고가 어디에서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범위는 더 확대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나 사망 그 보험하고 여기서 시에서 안전 보험하고 이게 중복적으로 지급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사망 사고 네, 보니까. 그건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더 보편적으로 보장이 더 확대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큰 의인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예, 일단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잘 혹시 뭐 이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지더라도 하여튼 사고가 안 나는 게 제 우선이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건 저는 마치고요.
더또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그 청북에서 그 어린이 스쿨존에서 사고 난 거 사망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시민 안전 보험으로 지급된 사례 지급이 됐습니까? 혹시 이 건으로 그 건으로 해서 여기 보면 담보 내역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로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한 사망 사고였었잖아요. 이게 보장 사례가 있는지.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그 지급이 된 적은 사례는 있는데 그 건인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린이 예, 청하초등학교 했던 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서 유선상으로 좀 말씀. 제가 대신 답변 야,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지급이 안 됐고요. 아 그래요? 예, 15세 미만인가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 연령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미만 연령은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스쿨존 교통사고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장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15세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는데 중학교 3학년 이하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고등학생들은 얼추 많이 연령이 좀 높고 어느 정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이 상존하지만 그렇게 사고 위험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 규약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보완책은 충분히 우리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시민안전보험인데 전년도에 스쿨존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그 학생이 보상을 못 받았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따져서 가입할 때 좀 잘 네,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 번호 제9-145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평택시 주택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맞춰 대형 무인 자동화 공장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춰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해당 조례의 별표 3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호실당 0.8대에서 1대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설치 기준 면적을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135평방미터당 1대로, 기타 지역 내에서는 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50평방미터당 1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평택시 주택 조례에 맞춰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당 1.2대로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수련 시설 및 공장 시설과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에서 250평방미터당 1대의 기준으로, 기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에서 200평방미터당 1대로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단 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례 개정 권고 사항도 있었고, 무인 자동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공장 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 525평방미터당 1대 설치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타시군 조례와 우리시 조례를 비교한 자료 및 국토교통부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대형 무인 자동화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 지금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주차 효과를 몇 프로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 효과.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타시군에 비해서 뭐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그 효과를까지 정밀하게 산정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타시군과의 형평이나 우리 시 주차 현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도 주차 관리나 주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이런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제에서 변경 규제로 봤을 때 지금 7쪽에 보시면은 숙박시설 호실당 0.8대인데 변경 규제에서는 1대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더 주차 공간을 더 넓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0.2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수치 가지고 현행하고 맞냐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의 어떤 그 이행 규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비례해서 지금 상수도 그 사용량이 거의 지금 8, 90만 인구가 쓰는 그런 그 수도 사용량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동 인구가 많다. 평택시에 주소지를 안 두고 평택시에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고, 숙박 시설이나 뭐 지금 아파트 원룸 뭐 그 이런 경우도 거의 지금 뭐 주차 기준에 어떤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방치 상태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방치 상태. 주차 저녁에 퇴근 시간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편도 1차 일방 통행 기준으로다가 지금 도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만 지금 이게 거의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다 평택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상업 네.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또 아파트도 이제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은 너무 기준이 낮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준 강화 지금 시키는 것도 이제 한동안 이게 개정한 적이 한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낮게 돼 있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0.8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소한 한 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숙박시설 한 실당.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강화시킨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데 140%를 적용해서 짓도록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쾌적하게 주차 공간이 되게 지금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규정이 아예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아마 주택조례도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그거 맞춰서 1.2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해서 140% 지금 이번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도 지금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강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또 여파가 좀 뭐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경기도 평균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일단 올리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외로 이제 공영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많이 채권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형 공영 주차 타워가 채권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주변 그쪽에도 이제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추가로 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례 개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타군의 어떤 그 현행법을 참고를 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평택시의 앞으로 그 우리 평택시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그래도 제일 지금 이동 인구도 많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써 협력업체 그 이후로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하고 그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가 그 토지 가격이 급등했고 여러 가지 등등 뭐 재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우리가 그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법에 대해서? 그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한동안 개정을 못해서 원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5년에 한 번씩은 개정할 그 안에라도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신문 구조 대조표의 그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숙박시설이 그동안은 개정 전에는 호실당 0.8대 이렇게 된데 지금 숙박시설 개정할 때는 호당 1.1대로 한 대로, 이게 예. 지금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문제가 그 주차장 시설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법을 비껴가려고 이런 그 저기 건물들이 지금 구도심권에는 우후죽순으로 엄청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주택 한 세대당 주차수가 1.2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 숙박 그 시설 이런 시설들도 제가 볼 때는 세대수는 공동주택 못지 않아요. 여기가. 그런데 주차장법 피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편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교통 유발을 엄청 하고 지역을 예, 예. 복잡하게 엄청 하는 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그 조금 숙박업소 아까 이제 시설들이거든요.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도 이제 더 올리고 싶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네.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하려고. 공동주택 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저기 그 시설 그 명칭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일대로 원래는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좀 단계별로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